여러분, 한 끼를 건너뛰는 단식이 건강에 좋을까요? 아니면 매 끼니를 조금씩 먹는 소식이 더 효과적일까요? 단식과 소식은 둘 다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과연 어느 쪽이 더 우리 몸에 잘 맞을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단식은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을 배출하고 신체를 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만, 소식은 꾸준히 몸에 부담을 덜어주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두 방법 중에서 여러분에게 더 맞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식과 소식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비교하고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건강 비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단식이란 무엇일까요? 단식은 일정 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신체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 몸을 정화하고 회복시키는 건강 관리 방법입니다. 단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란 하루 중 특정 시간 동안만 음식을 먹고 나머지 시간은 단식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흔한 예는 16대8 단식법으로 16시간 단식 후 8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완전 단식은 24시간 이상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물과 소량의 전해질만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비교적 긴 단식 기간을 통해 몸의 세포를 재생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단식이 어떤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을까요? 단식은 단순히 체중 감량을 넘어서 우리 몸에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건강관리법입니다. 단식은 공복 상태에서 몸이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저장된 지방을 분해하게 만듭니다. 특히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면 지방 연소가 활성화되어 체중 감량뿐 아니라 복부 비만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단식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특히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단식 상태에서는 체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어 혈당 조절이 개선되고 세포가 인슐린에 더 효율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단식은 염증성 질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염증 유발 물질의 분비가 억제되고 세포 손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관절염, 천식 등 염증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단식 중에는 몸이 손상된 세포를 스스로 정리하고 재생하는 자가포식 과정을 활성화합니다. 이는 노화와 관련된 세포 손상을 줄이고 세포 재생을 촉진하여 항노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단식은 체내 면역 세포의 재활성화를 촉진하고 면역 체계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단식 상태에서는 손상된 면역 세포가 제거되고 새로운 건강한 세포로 대체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단식을 하면 우리가 앓고 있는 다양한 질환에 정말 영향을 미칠까요? 김영철 씨는 62세의 나이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의 혈압은 155에 95로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경고를 받았지만 약물 치료만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했음에도 피로감과 두통이 사라지지 않았고 혈압 수치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단식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씨는 우선 하루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저염식 식단을 함께 병행하며 단식 중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로 몸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복 시간이 힘들게 느껴졌지만 2주가 지나자 점차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그의 혈압은 135에 85로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느꼈던 피로감에서 벗어났고 두통 역시 거의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단식을 통해 몸이 가벼워지고 혈압이 안정되니 생활 전반이 달라졌다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영철 씨의 사례는 단식이 고혈압 관리에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단식은 체중을 줄이고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며 혈관의 탄력성을 개선하여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을 실천한 고혈압 환자의 평균 수축기 혈압이 14수은주/ml, 이완기 혈압이 10수은주/ml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단식이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혈압 환자는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하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단식은 약물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혈압 조절을 위한 보조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많은 이들에게 단식은 단순한 다이어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몸의 변화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58세 이정민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정민 씨는 58세에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당 수치가 공복 시 160mg/dl에 달했고 식후에는 200mg/dl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처음에는 약물 치료와 식단 조절을 병행했지만 혈당 관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체중 증가와 함께 잦은 피로감, 갈증이 지속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정민 씨는 TV 프로그램에서 단식이 당뇨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선 전문의와 상담한 뒤 간헐적 단식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16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나머지 8시간 동안은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건강하게 식사했습니다. 단식 시간에는 물과 허브차를 마시며 수분을 충분히 섭취했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걷기 운동도 병행했습니다. 4개월 후 정민 씨의 공복 혈당은 120mg/dl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식후 혈당도 160mg/dl 이하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체중은 8kg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단식은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을 넘어 몸 전체를 리셋하는 기분이었다며 피로감과 갈증이 현저히 줄어들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민 씨의 사례는 단식이 당뇨 관리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도 간헐적 단식을 실천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평균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단식은 특히 간과 근육에 축적된 지방을 줄여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혈당 위험이 있는 환자나 인슐린을 사용하는 경우 단식은 혈당을 지나치게 낮출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단식 중에는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식은 당뇨병 관리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며 약물 치료를 보완하거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이들에게 단식은 건강한 삶을 되찾는 희망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년 전부터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65세 김영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추워질 때마다 무릎 통증이 심해졌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했지만 통증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로부터 단식이 염증을 줄이고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영숙 씨는 전문의와 상의한 후 주기적인 단식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16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으며 단식이 끝난 후에는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들, 예를 들어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견과류, 그리고 녹황색 채소를 섭취했습니다. 3개월간의 실천 후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이전보다 확연히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의 뻣뻣함도 덜 느껴졌습니다.
김영숙 씨는 단식이 내 몸의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한 것 같다며 관절염 증상이 완화되면서 일상의 활동량도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러한 효과는 뒷받침됩니다. 셀 리포츠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단식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줄이고 자가포식을 촉진해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경우 단식은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유용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관절염 환자가 단식을 시도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관절염으로 인해 이미 체중이 많이 줄어든 경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단식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식 후에는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저강도 운동을 병행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식은 단순히 체중 감량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관절염과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건강관리 전략입니다. 김영숙 씨처럼 단식을 통해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인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지금까지 단식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와 다양한 질환에 적용된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식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세요. 특히 만성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단식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천천히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긴 단식을 시도하기보다는 12시간 단식처럼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 점차 16시간 또는 그 이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단식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단식 후 식단에 신경 쓰세요. 단식 후에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견과류, 채소 등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단식을 끝내자마자 고칼로리 음식이나 단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식 기간 동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물, 허브차 그리고 칼로리가 없는 음료는 단식 중에도 섭취 가능하며 몸의 탈수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몸 상태를 꾸준히 관찰하세요. 단식 중에 어지러움, 피로감, 두통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식 시간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섯 번째, 자신의 생활 방식에 맞는 단식 방법을 선택하세요.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 등 일상 패턴을 고려해 실천 가능한 단식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식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올바르게 실천하면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팁을 참고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단식 방식을 찾아보세요. 이번에는 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식은 말 그대로 적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식습관을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음식을 덜 먹는 것이 아니라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면서도 과도한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식은 오랜 시간 동안 동양의 전통적인 건강법으로 자리 잡아왔고, 현대 과학에서도 건강과 장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식은 어떤 건강 효과가 있을까요? 소식은 우리가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임으로써 체중 증가를 억제하고 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소식을 실천하면 체지방이 줄어들고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져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유익합니다. 또한 소식을 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나트륨 섭취량이 감소하여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혈관벽에 쌓이는 지방 축적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소식은 체내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활성산소와 염증 물질이 감소하면서 면역 체계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음식을 적게 섭취하면 소화기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위염이나 위산 역류 같은 소화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장내 환경이 개선되어 유익균이 늘어나고 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소식은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로리 섭취를 줄이면 세포 재생과 복구를 돕는 자가포식 과정이 활성화되어 노화와 관련된 질병의 위험을 줄입니다. 소식을 통해 혈당 변동이 줄어들면 뇌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식을 실천한 사람들은 마음의 평온함과 집중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소식은 단순한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소식을 하면 우리가 앓고 있는 다양한 질환에 정말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심혈관 질환은 중장년층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질환 중 하나로 소식은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식은 단순히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혈관과 심장의 건강을 지키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입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동시에 앓고 있던 64세의 정순영 씨는 병원에서 소식의 중요성을 들은 후 하루 섭취 칼로리를 25% 줄이는 식단을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특히 짠 음식을 줄이고 고단백 저염식 위주로 식사를 구성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그의 혈압은 정상 범위로 내려왔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순영 씨는 소식이 내 건강의 변곡점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적인 연구도 소식이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뒷받침합니다. 2019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칼로리 섭취량을 25% 줄인 성인들은 평균적으로 1년 이내에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약 15%, 혈압이 평균 10순주 밀리미터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소식이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동맥 경화를 예방하며 심장 발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통계로는 일본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일본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하루 섭취 칼로리를 20% 줄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 낮아졌습니다. 이는 식사량 조절이 혈액 내 중성 지방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심혈관 건강은 나이에 따라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 등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소식을 실천해 보세요. 적당히 배부를 정도에서 식사를 멈추는 습관, 그리고 건강한 식단을 선택하는 작은 변화가 당신의 심장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해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화기 질환입니다. 소화기 질환은 중장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위염,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질환인데요. 소식은 이러한 소화기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2세의 김근호 씨는 평소 식사를 한꺼번에 많이 먹는 습관 때문에 만성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소식을 권유받은 후 그는 한 번의 식사량을 줄이고 하루에 5끼로 나누어 조금씩 먹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극적인 음식 섭취를 피하고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위주로 식단을 구성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근호 씨는 속쓰림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고 병원 검사에서도 위벽의 염증이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식사량을 30% 줄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역류성 식도염의 발생률이 40% 낮아졌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는 위장의 부담을 줄이고 위산 분비를 조절하는 데 소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소화기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과도한 식사량은 소화 기능을 저하시켜 위장 운동성을 떨어뜨리고 장내 가스를 증가시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적절한 소식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위장관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식은 단순히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화기 상태에 맞는 적정량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섭취량을 10에서 20% 줄이고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 나누어 먹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증가한 상태를 넘어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심각한 질환으로 특히 중장년층에서 건강에 큰 위협이 됩니다. 소식은 이러한 비만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59세의 이지훈 씨는 오랜 시간 동안 과체중으로 인해 관절 통증과 고혈압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식사량을 줄이는 소식을 실천하면서 체중을 서서히 감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하루 3끼를 과도하게 먹는 습관이 있었지만 소식을 실천하며 한 끼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는 체중이 10kg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관절 통증이 완화되었으며 혈압 수치도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한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소식을 실천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체지방률과 체중이 평균 8에서 12%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소식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대사증후군 위험은 하루 총 칼로리 섭취량을 20% 줄였을 때 크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소식을 통해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하고 과도한 지방 축적을 막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식은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을 넘어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당분 섭취를 줄이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과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저녁 식사는 가능한 가볍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소식은 비만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비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꾸준한 실천과 올바른 식사 습관으로 건강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소식의 건강 효과와 다양한 질환에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식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팁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균형 잡힌 식단 구성이 중요합니다. 소식은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을 넘어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백질, 건강한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이 충분히 포함된 식단을 설계하세요. 이는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소식의 장기적인 효과를 누리는데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식사 시간과 간격을 조정하세요. 소식을 할 때는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고 일정한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의 간격을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유지하면 몸의 리듬이 안정되고 공복감도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 천천히 먹는 습관입니다. 소식을 할 때 급하게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입 한 입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것이 중요하며 이렇게 하면 소량으로도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을 할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차와 같은 음료를 활용하여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세요.
특히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5번째, 가공식품 줄이고 자연식품을 섭취하세요. 가공된 음식은 칼로리가 높고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과 같은 자연식품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여 건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6번째,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정하세요. 각자의 건강 상태와 체질에 따라 소식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소식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소식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위의 팁들을 참고하면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식과 단식을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생활에 맞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건강한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우선 식사량을 줄이거나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과식을 피하고 물이나 허브차로 몸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단식이나 소식을 실천하며 중요한 것은 절대 탈수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물은 몸의 기본적인 대사를 돕고 단식 중에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단식 후에는 갑작스러운 폭식을 피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천천히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천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목표를 정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칙을 따르지 말고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보세요. 결국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 소식과 단식을 하는 것이니까요. 소식과 단식은 단순히 몸을 가꾸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는 삶의 질을 높이고 스스로를 돌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성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눈 정보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과 행복, 그 두 가지 모두를 잡는 여정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